안녕하세요. 오늘은 두 번째 책 소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책 소개를 하고 두 번째 책 소개여서 조금 덜 떨릴 줄 알았는데 여전히 말하는 게 좀 어색하네요. 그래서 올해가 아니라 4월부터 7월 초, 4월 말부터 7월 초까지 읽은 책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채식주의자, 노르웨이의 숲, 데미안, 단 한 번의 삶, 2025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 혼모노, 수요일의 편지, 70세 사망 법안 가결, 작별 인사, 유령의 마음으로, 살인자의 기억법,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자기 앞에 생, 나는 세상을 만나. 이렇게 총 14권을 읽었습니다. 이번에 솔직히 14권까지는 못 읽을 줄 알았는데 많이 읽은, 제 기준으로는 좀 많이 읽은. 이번에 책 읽을 때는 되게 힘겹게 읽은 책들이 조금 많았어요. 막 재밌다고 이야기를 많이 들은 책이나 아니면 추천해서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읽은 책들을 좀 많이 골랐던 것 같은데 그런 책들을 계속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책 읽을 때 좀 힘들면서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음 책 읽을 때는 조금 더 재밌는 책을 읽을 수 있길 바라면서 첫 번째 책을 먼저 소개를 드리면 불을 좀 켜야겠어요. 얼굴이 너무 잘 보이는데. 이거는 다른 책을 원래는 사러 갔다가 원하는 책이 없는데 한 권은 꼭 사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읽을 책이 다 떨어져서. 그래서 막 이제 찾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김영하 작가님이어서 여기 뒤에 소개 멘트를 읽었는데 여기 멘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삶을 들여다보면 문득 이상하게 느껴진다. 이토록 소중한 것의 시작 부분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작은 모르는데 어느새 내가 거기 들어가 있고 어느새 살아가고 있고 어느새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내 의지와 무관하게 시작된 삶이라는 사건. 예측 불가능하고 불공평한 질서 없는 진짜 인생을 사유하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서 제가 산문집, 에세이 이런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문장이 너무 좋아서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의외로 작가님의 삶을 굉장히 많이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작가님이 생각하는 인생은 무엇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인 줄 알았으나 물론 그런 책도 맞는데 본인의 인생을 이야기해 주시면서 거기서 깨달았던 거 아니면 느꼈던 거를 좀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에세이 산문집을 별로 안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뭐지 이거? 인덱스 이렇게 많은 인덱스를 좀 붙일 정도로 감명 깊은 문장은 많았어요. 와 정말 너무너무 재밌어요. 최고. 이런 거는 저는 소설이 아니면 크게 잘 못 느껴서 그런 느낌은 아니었으나 뭔가 내가 깊게 생각해보고 좋은 문장을 만나고 싶다 할 때 볼 수 있을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이 무엇인지 나 혼자 고찰이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잖아요. 인생은 사실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더 어렵고 사실 정답을 내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이의 생각이 궁금할 때 읽어보면 좋을 책인 것 같고 내가 에세이, 산문집, 다른 이의 생각을 들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한다면 엄청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았던 문장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 인생은 일회용으로 주어진다. 그처럼 귀중한 것이 단 하나만 주어진다는 사실에서 오는 불쾌는 쉽게 처리하기 어렵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흔히들 하지만 사람은 평생 많이 변한다. 노력으로 달라지기도 하고 환경에 적응하기도 한다.
세포들은 끊임없이 죽고 다시 생성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세포는 거의 없을 것이다. 행동도 마음도 습관도 조금씩 달라지다가 그 변화가 누적되면 전혀 다른 사람처럼 되어버린다. 세상에는 나를 대신해서 나를 보아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나의 어떤 면을 문자 그대로 보고 생각하고 이해한다. 그리고 관계를 지속한다. 물론 나도 나를 보기는 한다. 그러나 셀카 찍듯이 본다. 자주 보는 면을 괜찮게 보이는 각도로 본다. 정수리나 발, 걸음걸이와 자세를 보지 않는다. 어쨌든 이렇게 이거 말고도 굉장히 좋은 문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그 필사 노트에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거를 보면서 죽음의 그런 모습이 나만 두려운 게 아니구나. 그 불쾌한 감정을 안고 있는 게 나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에 어느 정도 위로가 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삶, 그리고 죽음, 인생과 관련된 좋은 문장, 생각, 다른 이의 생각이 좀 궁금하면 추천드립니다. 다음 책은 2025 제16회 젊은 작가 수상 다음 책은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 2025 16회입니다. 제가 단문집을 거의 안 읽어요. 특히 단편 소설의 맛을 잘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책을 어떻게 처음 접하게 됐냐면 이게 그냥 인스타로만 보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냥 알아서 이제 팔로우 해놨는데 사실 그렇게까지는 친하진 않고 그냥 인스타로만 알고 지내는 친구들, 그런 친구 중에 한 명이 제가 이제 책을 꾸준하게 읽기 시작하기 전부터 이 젊은 작가 수상 작품집을 매년 읽는 거예요. 인스타에 스토리로 이제 올리는데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알았는데 그 친구가 항상 젊은 작가 수상집을 보면 너무 재밌다고 항상 극찬을 하면서 올려서 궁금하던 찰나에 2025년에 제가 이제 막 책을 조금 접해서 읽게 됐고 그래서 한번 사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왜 그렇게 극찬을 하면서 올렸는지를 조금 이 책을 보면서 이해를 하게 됐어요. 단편집이라는 게 되게 저한테는 도파민, 약간 릴스, 유튜브 롱폼 말고 약간 숏폼 같은 느낌의 물론 문장이 짧아서 그렇게 더 느껴지는 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도파민 터지는 주제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책 안에서는. 그래서 굉장히 재미를 느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도 물론 있어요. 이 한 주제로 조금 길게 더 보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이렇게 딱딱 끊기는 느낌? 나 여기서 좀 더 서사도 많이 읽고 싶고 얘네가 어떻게 풀어가는지도 알고 싶고 한데 그냥 끊기고 다음 얘기 짜잔 이렇게 해서 집중이 초반에 계속 좀 잘 안 되는 느낌이 들기도 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렇게 내용을 풀어가다 보면 그 내용에 대한 좋은 문장들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저는 단편집에서는 좋은 문장을 찾을까 싶을 때 자꾸 끊어버려가지고 그래서 막 밑줄 친 문장은 아쉽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소개를 드리는 이유는 되게 재밌어요. 엄청 재밌어요. 제가 여기 안에서 제일 재밌게 읽었던 작품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백운유 작가님의 반의 반의 반, 서장원 작가님의 리틀 라이프, 그리고 이희주 작가님의 최애의 아이. 다른 것도 다 재밌었는데 이렇게 세 작품이 좀 이렇게 강력, 충격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 중에서 또 제일 충격적인 작품을 꼽자면 최애의 아이입니다. 살짝 스포 아닌 작품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아이돌, K-pop 아이돌이 이제 팬덤 안에서 살 수 있는 물건 그런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아이돌의 그런 말로 못하겠어. 자를 이제 그러니까
판매 상품으로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거액의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의 유전자를 내가 이제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주인공이 그걸 선택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어떻게 결론이 되는지가 정말 재밌었습니다. 좀 더 긴 장편으로 나왔어도 진짜 흥미진진하게 읽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나온 게 되려 아쉬운 정도. 그래서 내가 도파민에 지금 약간 쩔고 싶다. 그러면 여기 그 부분. 네, 최애의 아이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앞에서 이제 단편집에 대한 흥미를 처음 느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어서 단편집을 이제 하나 가지고 왔는데 혼모노입니다. 이거 되게 유명하잖아요. 김정민 배우이자 이제 사장님이 되신 출판사 사장님이 되신 그분이 굉장히 이제 좋은 멘트로 추천을 해주신 책이기도 하고 주변에서도 읽어보고 싶다 또는 읽고 있다 재밌다라고 했던 책이어서 읽었는데 단편집의 매력을 가득 담고 있는 책인 것 같기는 해요. 뭔가 어렵게 읽은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밑줄 칠 만한 내용이 단편집에는 아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내가 치고 싶은 내용들이 전개가 될 만하다 싶으면 자꾸 끝나버려서 아쉽게도 그런 부분은 없었으나 이 책 내용에서도 제가 좋았던 부분을 3개를 이제 해놨는데 요거를 이제 좀 추천을 드리면 첫 번째는 혼모노에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요거는 무슨 내용이냐면 스포 없이 조금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혹시 싫으시면 넘어가셔도 돼요. 이 주인공이 무당이에요. 무당인데 어라라 약간 내가 모시던 할머니가 떠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 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같은 라인? 그 법당 같은 라인에 새로운 이제 되게 무당이 또 찾아온 거죠. 그래서 그 둘 사이에 일어나는 내용을 좀 다룬 이야기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의집 가발동 98번지입니다. 이것도 되게 좀 충격적이게 와닿는 내용인데 이 주인공이라고 칠 수 있는 사람이 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교수고 한 명은 제자예요. 그래서 이 둘이 어떤 집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그린 내용인데 아 사람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구나 또는 어떤 목적성을 가진 그런 것에 대한 윤리도 한번 생각해보게 되고 암튼 되게 재밌었습니다. 근데 살짝 이렇게 약간 찡그리면서 보게 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잉태기 제가 제일 이제 재밌게 읽었고 이 중에서도 길게 나왔으면 좋았겠다 했던 내용 요것도 완벽한 도파민 내용인데 이제 굉장히 잘 사는 집안인 거예요. 잘 사는 집안에 내 딸이 임신을 했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제 시아버지와 이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모로 계속 많이 부딪혀 왔어요. 근데 이제 그 둘이 한 아이를 통제 또는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근데 그 끝에 무엇까지 좀 보일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보여줬습니다. 그거 되게 재밌고 우와 약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래서 단편집의 매력을 요번 이 4월부터 7월까지 책을 읽으면서 조금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도 재밌는 단편집이 있다 라고 소문이 돌면은 읽으려고 했는데 이미 하나를 더 읽었네요. 그래서 그 다음 거 소개드리면 또 단편집의 매력에 빠진 나 3번째 단편집입니다. 이거는 유령의 마음으로 라는 책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또 밑줄 친 건 없으나 재밌는 걸 좀 설명을 드리면
처음으로 책을 맞아 까먹었다. 처음으로 책을 보고 울었던 책입니다. 이거 유령의 마음. 이 부분 어쨌든 책 제목이고 가장 메인되는 내용으로 저는 이제 느꼈는데 어느 순간 유령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냥 나라는 유령을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그 유령을 통해서 내 감정, 내가 어떤 상황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기까지의 과정을 좀 다뤘는데 연인 간의 관계를 또 여기서 그 내용 안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되게 슬펐어요. 나에 대입되어 보고 뭐 현재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으면 아 진짜 쉽지 않겠다. 그리고 이 주인공이 이 유령을 마주하기까지 얼마나 과정이 고통스러웠을까. 나라는 유령을 보기 전에 이 사람의 감정 상태가 이렇게 돼서 어쨌든 저는 유령이라는 그 매개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슬픈 거예요. 물론 새벽에 읽긴 했지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은 전반적으로 제가 느끼기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좀 비유적으로 많이 표현을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말로써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느끼는 감정을 뭔가 하나를 짜잔 등장시켜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을 가지고 와서 일상생활, 저희가 느끼는 일상생활에서는 보일 수 없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비유적으로 좀 느낄 수 있게, 독자가 느낄 수 있게 표현을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재밌었어요. 되게 감정을 생각해보고 할 수 있는. 근데 약간 연인 간의 감정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에 대한 연민일 수도 있고 그런 감정을 좀 느끼고 싶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되게 추천을 드립니다. 엄청 재밌었어요. 다음 책은 지금 친구가 빌려가서 실사가 없는데 여기 이렇게 딱 띄워드리면 짜잔 이겁니다. 작별인사. 제가 김영하 작가님을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어요. 살인자의 기억법이라는 책으로 처음 이제 작가님을 알게 되고 그런 이렇게 재밌는 글도 있구나라는 걸 처음 깨달은 다음에 그 뒤로부터 이제 굉장히 좋아하게 됐는데 SF 주제를 저는 영화로만 조금 보고 마블 뭐 이런 걸로만 보고 크게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꼈는데 이 작별인사라는 책을 보고 정말 재밌는 그런 장르구나를 조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인류가 이제 시대를 지나가다가 진짜 추천. 근데 저는 그냥 SF를 좀 좋아하신다 추천드리고 한국 소설 좋아하신다 추천드리고 그냥 한번 좀 다 재밌는 소설 읽고 싶다? 그러면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친구 빌려준다고 필사를 다 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좋았던 부분을 조금 적었던 걸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 너무 스포가 되는 내용이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네.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스포를 보고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 꼭 한번. 다음 책은 짜잔! 나는 세상을 만나 라는 책. 정확히는 그림책입니다. 저는 사실 그림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림책이 주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도 너무 좋고 그리고 이렇게 그려지는 게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그림을 보는 것도 원래도 좋아했지만 그림책은 내용이 담겨있고 그 내용에 관련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그걸 보는 재미가 저는 쏠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림책을 그래도 한 1년에 2권 정도는 책 안 읽을 때도 봤던 것 같은데 이 책은 좋은 점이 이렇게 커버랑 안에가 달라요. 이렇게. 짜잔. 그리고 안에 이 책은 요번에 서울국제도서관 가서 이제 구매를 하고 아무래도 동화책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읽을 수 있어서 먼저 이 책을 읽게 됐는데 안에 내용은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되게 이제 쭉 돌아볼 수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아예 세상에서 태어날 때부터 내 자아를 찾고 어떤 자녀처럼 내가 돌볼 수 있는 존재를 만나고 그 존재를 떠나보내고 마지막에 다시 또 나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이제 조금 담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마 앞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조금 소개를 했는데 좋은 점은 일러스트가 그리고 내용이 인생의 좋은 점만 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게 그 부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연히 좌절하고 당연히 실패하고 그런 부분을 당연히 마주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성공만 하고 살겠어요. 사람이 되게 실패하고 아파하는 그런 과정도 그림으로 또 문장으로 되게 명료하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되게 무섭게 느껴지는 그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무서웠어요. 그리고 근데 이제 나아가면서 좋은 그림들 이렇게 누군가를 만나는 그림도 보여주고 이런 자잘한 그림들이 너무 예쁘고 얘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이 주인공, 얘가 주인공이거든요. 이 주인공이 뭐 뛰는 방법 아니면 뭔가 해내는 방법을 이제 배우는 게 있는데 나중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얘가 그걸 이제 기억해내면서 이제 하거든요, 혼자서. 그럼 그 뒤에 구름 모양처럼 알려준 인물들이 구름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 있다. 보면은 이렇게 개구리가 알려준 방법으로 점프 뛰는데 뒤에 개구리가 이렇게 구름으로 나온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화책의 가장 좋은 점은 이거를 쓰신 작가분들이 뒤에 남겨놓는 이제 말들이 있잖아요. 그 말들에 항상 좀 한 문장씩 마음에 깊게 들어오는 문장들이 꼭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만난 나에게 친절하기를, 내가 만나는 세상에 친절하기를, 서로를 도와 살아갈 힘을 얻기를, 나의 세상과 따뜻하게 소통하는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굉장히 좋았고 그림책을 조금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그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고 그리고 하나만 더 동화책 추천하고 싶어요. 동화책 추천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저의 인생책이라고 인생 그림책이라고 느낄 만한 책이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요번에 읽은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소개를 드릴게요. 짜잔! 100세가 아니고 100그림 인생 그림책 100인생 그림책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1살부터 100살까지의 그 삶의 과정을 그림으로 그려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태어나서 뭔가를 쥐는 장면을 뭐 그려놓고 설명을 한다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세부터 시작을 합니다. 0세 때는 나에 대한 기억이 없고 부모님이 나를 기억하는 장면만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멘트가 난생 처음 내가 웃었지. 널 보는 이도 마주 웃었지. 라고 0세 때의 그런 상황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좋아서 사게 됐던 부분은 나를 가장 놀라게 했던 일은 내가 대화를 나누었던 노년층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자그마한 주말 농장에 아내와 함께 앉아있던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정말 멋지게 정리해 주었지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와 닿았어요. 사실 죽음이라 함은 해결할 수 없는 과제, 누구든 마주하는 과제인데 저는 그게 아직은 조금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의연해질 때도 있는데 어느 순간은 의연했다가 어느 순간은 너무 무서워서 그 감정을 처리할 수 없을 때가 많은데 이런 문장을 보면 제가 위로를 조금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 말고 나보다 더 생을 많이 살아간 사람들은 죽음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있게 되겠구나. 아직 내가 그들 입장에선 어린 편이니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당연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책도 되게 우연하게 만났거든요. 엄마, 아빠, 가족들이랑 가족여행 갔다가 이 책이 그 베이커리 카페에 그냥 꽂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보게 됐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이제 구매까지 하게 된 책인데 그냥 되게 평화로워요. 동화책은 그런 맛에 읽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고 추천하는 책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책 추천을 끝났는데요. 다음 원래 이제 분기별로 책 추천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공부를 조금 해야 하는 게 있어서 이만큼 좋은 책을 많이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14권 읽었는데 그중에 이제 또 제 마음에 들어온 것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좋은 책을 다음 분기에도 만났으면 책 소개로 가지고 오고 혹시 못 만났다면 연말에 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번에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책 추천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다음에 보는 걸로 하고 아무튼 그러면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